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텍 필름 말고 FP주론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독립 브랜드 중에 하나인 시계 브랜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 이 브랜드는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것처럼 부티크가 전 세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보통 시계 회사들과 달리 여기는 신기하게 도쿄에 첫 부티크를 열었습니다. 제가 독립 브랜드 오너라면 스위스나 런던에 첫 부티크를 열었을 것 같은데 정말 특이하게도 FP주로는 도쿄에 처음으로 부티크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소식은 런던에 부티크를 열었는데 여기 얼마 안 됐고, 얼마 전에 FP주론이 직접 방문을 해서 행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구매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 아니면 홍콩이 제일 가까운데 저는 지리적으로도 제일 가까운 일본을 메인 매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에 있는 메인 매장 사진이고요. 어, 단독 건물에 1층하고 2층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거의 시계 실물들 전시해 놓는 곳으로 쓰고 2층에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매장 건물 앞에서 보통 방문 후기 사진을 많이 찍으시고 저도 몇 컷 찍어 왔습니다. 그러면은 건물 들어가서 2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층 올라가면은 자리 안내를 해주시고 날이 더웠어서 시원한 녹차를 한 잔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게 최근이 아니고 조금 된 건데 그래서 기온 날씨적으로는 여름이고 매니저님께서 안내를 해주시고 이미 기존에 또 다른 고객분이 있었는데 상담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하셔가지고 저를 자리를 안내를 해주시고 미리 상담하시던 기존 상담하시던 고객분이랑 마저 상담 좀 하고 오겠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앉아서 시원하게 녹차도 마시고, 주변도 좀 둘러다보고, 친구랑 수다도 떨고, 그리고 사진도 몇 개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았던 자리 주변에서 보이는 풍경들 중에 하나인데, 요거 이제 디스플레이에 계속해서 FPGA 무브먼트 관련 영상들이 나옵니다. 제가 기존에 알던 무브먼트 기술들도 있었는데, 또 몰랐던 것들, 이렇게 사진이랑 영상이랑 설명으로 같이 해가지고, 보여줘서 제가 몰랐던 거를 알게 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뭐 배우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책상에 여러 가지 책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도 책이 나오고, 이제 여기도 밑에 보면은 뭐 잡지랑 책이랑 이것저것 있는데, 이제 메인 화면에 보이는 제가 손에 잡고 있는 게 컬렉션 북입니다. 컬렉션 북은 보통 그 해에 나온 상품들이랑 오더 가능한 상품들,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해서 사진이랑 설명이랑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음,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뭐 책도 보고 이래서 막 심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보면은 이제 모형이 있는데 요거는 사진이 짧아서 잘 안 보이는데 예, 모형들도 있었고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이것저것 보고 즐길 것들이 좀 있어서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 앞에 있는 컬렉션 북을 좀 펼쳐봐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컬렉션 북을 펼쳐보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컬렉션 피면은 뭐 여러 가지 라인업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가장 기본인 수브렌 라인 좀 관심이 있어서 이제 여기를 메인으로 좀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나오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클래식한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수브렌 모델이고 사이트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수브렌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케이스 소재에 따라서 뭐 화이트 골드, 로즈 골드, 플래티늄 또 핸즈의 컬러에 따라서 케이스랑 같은 소재의 같은 컬러로 처리를 하느냐 혹은 블루드 스틸로 처리를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파란색 핸즈일 수도 있고 그래서 베리에이션이 정말 많습니다. 어, 예, 그래서 수브렌도 페이지가 여러 개 되는데 그 중에 한 장만 제가 찍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거 관련해서 또 생각나는 게 FPG로는 초창기에 이제 지금 판매되는 가격보다도 조금 더 싼 가격이 정가였고, 심지어 그 판매 정가의 절반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먼저 시계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FPG론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후에 여러 매체들이랑 인터뷰를 할 때 FPG론이 요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독립시계 브랜드를 초기 모델을 구매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오로지
독립 시계 브랜드의 오너를 믿고 구매를 해주시는 건데, 그래서 오너인 입장에서 정말 감사한 의미에서 그런 혜택을 드렸던 것이고, 여전히 그 판매 가격의 절반이면 어떤 분들에게는 싸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가격에라도 정말 사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여러 번을 했었습니다. 물론 판매 정가의 절반이라고 해도 어떤 분들한테 굉장히 비싼 가격이라고 할 수 있고, 제 기준에도 어, 그렇게 마냥 싸다고는 할 수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또 제가 좋아하는 다른 독립 브랜드인 로랑페리에 같은 경우에도 로랑페리에가 로랑페리에가 네, 정확한 런칭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또 로랑페리에도 초기 구매자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보통의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스포츠 시계, 예를 들면 파텍 필립의 노틸러스나 아쿠아넛, 바쉐론 콘스탄틴의 오버시즈, 그리고 오데마 픽의 로얄 오크 전보 등과 같은 이제 하이엔드의 스포츠 시계들은 가자마자 바로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랑페리에 또한 스포츠 모델은 바로 구매가 불가한데 저한테는 로랑페리에 측에서 스포츠 모델을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안을 줬었는데 저는 그 제안을 받는 당시에는 제안 수락을 안 해서 스포츠 모델을 안 샀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로랑페리에도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인데 그래서 이런 디테일이랑 또 뭐 VIP 초대해서 행사했던 것들 추후 별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로랑페리에는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는 어느 독립 브랜드나 어느 하이엔드 브랜드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소더비나 크리스티, 필립스, 본헤브스 등 유명 경매에서 매장 판매가 대비해서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서 경매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시계들은 대부분 다 오너의 평판과 기술을 믿고 고객분들이 그 브랜드의 시계를 구매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독립시계 제작자인 플리트프의 시계들부터 최근 경매 시장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들인 렉슨 레시피, 조지 다니엘스, FP 주른 등 대부분의 독립시계들도 다 오너의 평판과 기술을 믿고 구매해주는 것입니다. 렉슨 레시피는 국내에서 경매에 참여하신 분도 6억 정도 생각하고 참여하셨다가 실제 경매 가격이 6억은 가뿐히 넘었고 최종 낙찰가가 12억으로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2억에서 바이어 프리미엄은 당연히 별도였고요. 이는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VC들의 입장과도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를 결정할 때 VC들은 오너, 회사의 멤버들을 보고 투자를 결정합니다. 독립시계를 스타트업 회사에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오너들의 출신 성분은 대부분 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워튼 스쿨 출신 혹은 해당 국가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출신 등. 하지만 오너의 배경보다는 이 오너가 회사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회사가 어렵더라도 끝까지 할 의지와 열정이 있는가, 이 부분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입장에서 더욱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스타트업 창업을 하는 목적 자체가 본인의 학벌, 커리어, 언론 플레이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VC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회사 가치가 높았을 때 빠르게 엑싯을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본인의 회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와 의지가 있는 오너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혹은 이런 마인드가 아니더라도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또는 외부의 환경에 의해 회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의지가 약한 경우 쉽게 포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때문에 VC들은 오너의 의지를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확인을 하려 합니다. 잠깐 얘기가 새는데 마찬가지로 독립시계 브랜드들도 결국 스타트업 회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너의 시계에 대한 의지와 기술력, 끊임없이 시계를 연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중요하게 봅니다. 필립 듀포는 연세가 좀 있으셔서 걱정이었는데 따님께서 가업을 이어받는다고 하시니 그나마 실적으로 위안은 됩니다. 그럼 다시 FP 주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FP 주른은 본인의 브랜드를 1999년도에 창립하고 현재까지 브랜드를 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 샤넬이 FP 주른의 지분 20%를 사들이면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샤넬이 지분을 인수할 당시 샤넬의 입김을 받아 FP 주른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변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행보로 보면 오너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말이 길어졌는데 본격적인 FP주론 실물 사진을 통한 리뷰는 이 편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